여러분, 롯데그룹의 위기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차 희망퇴직 신청자가 와우 25%나 됐습니다. 전 직원의 25%예요. 롯데백화점 2,000명 직원 중에 말입니다. 25%니까 500명이 희망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롯데그룹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롯데그룹도. 왜냐하면 1차 때 2월에 희망퇴직을 했거든요. 그때는 60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0여 명. 그런데 2차 희망퇴직에서는 500명까지 늘어나니까 회사 전체가 술렁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술렁이 결국은 롯데의 위기의 단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롯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제가 롯데 관계자 이야기가 여기가 빠졌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롯데 관계자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 많이 신청해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금 같은 혜택이 있을 때 일찌감치 떠나는 것 같아 심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이 점점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돼요. 실제 유통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롯데그룹이 이렇게까지 가니까 모두들 흔들흔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롯데는 강점이 뭔가 하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들어보면 여기는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롯데는 월급이 짜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말입니다. 많게는 한 80% 수준이에요. 80%. 많게는 적으면 70%, 60%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적습니다. 대신에 종신고용을 기본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들어가면 나 잘릴 때까지 아니 내가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의 기업 문화는 종신고용이 기업 문화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문화가 1차 희망퇴직에서 사실 무너졌어요. 1차 희망퇴직에서. 롯데도 이제 감언을 해?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게다가 2차 희망퇴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겁니다. 임직원들의 사기가 연초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희망퇴직 행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롯데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이미 곳곳에서 들리니까 온라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롯데는 위기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때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기저에. 실제 말입니다. 롯데는요. 주요 계열사들이 진짜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매출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매출 떨어지는 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백화점은요. 2021년 상반기에 16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9년 보세요. 2019년 5190억 원입니다. 2020년은 3280억 원이에요. 이대로 가면 2021년에도 2020년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밖에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2017년에 400억 흑자에서 2019년에 250억의 적자.
이번 상반기에만 2021년 상반기에만 250억의 적자예요. 그러면 롯데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롯데에 대한 위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 희망퇴직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도 이렇게 여러분 희망퇴직을 받으면 앞으로 롯데 하이마트나 롯데 아사히 주류나 이런 데들도 줄줄이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 중이거나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은 더 가중되겠죠. 그러면 직원들의 술렁거리면 더 커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롯데는 이미 구조조정을 더 하겠다. 앞으로 5년간 20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백화점도 5개 이상입니다. 마트는 50개 이상이고요. 슈퍼는 70개 이상이고요. 롭스는 20개 이상. 그래서 200개 이거를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718개의 어떤 점포 수를 500개 이하로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 너도 나도 돈 줄 때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롯데는 실적 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공들여 왔던 이베이 코리아, 이거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신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롯데온은요,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보다가 더 엄격한 그런 구조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롯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신격호 선대 회장의 탄생 100주기가 올해죠. 탄생 100주기 만에 말입니다. 유통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통제국. 유통제국이라는 롯데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 이것은요 어쩌면 격세지감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무슨 하나냐? 신동빈 부회장, 신동빈 회장인가요? 롯데 총수의 어떤 엄청난 대개혁의 마인드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군림하듯이 이 그룹을 경영했던 그런 분위기는 지금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경영하는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되고요. 게다가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하고의 개념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롯데의 어떤 기업 문화가 뭉개진 이상, 종신고용이라는 게 뭉개졌잖아요. 뭉개진 이상 이제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마 지금 롯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게 물질적 구조조정보다는 말입니다, 정신적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유통제국이 아니라, 유통공영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겁니다.